방금 한 얘기 다 촬영했어요? 뭐라고요? 거짓말. 여기 CCTV가 있을 리 없어요. 아니야. 제멋대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라고요. 제멋대로라뇨?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건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제일 고화질의 광범위한 음성 수신 기능까지 갖춘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임재영 그놈이 사고를 치면서부터 모든 게 헛수고가 됐군요. 유지해왔던 고객들은 표절 사건을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웠죠. 몰래 임재영과 거래했던 주제에 표절인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임재영을 소개한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위에선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절 자천시켰어요. 임재영은 돈을 주거든요. 전 인센티브가 없어요. 기본 실적도 달성을 못해서 월급이 깎였죠. 본부장님, 저도 처음에 정찬택에게 전과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임재영이 계속 몰아붙여서 아무 정보나 줘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정찬택이 본부장님과 지인 사이라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쨌든 약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찬택에 대한 일을 말해준 건가요? 네. 인적 사항 파일을 몰래 카피한 건 어떻게 해명할 생각이죠? 임재영은 정찬택이라는 이름에 갑자기 흥분했어요. 외모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장의 배달 음식에 설사약을 타고 파일을 몰래 카피하라고 협박했죠. 파일을 넘긴 후에야 임재영은 정찬택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둘이 서로 동료였다는 사실도요.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요. 제 아이들 대출금 다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한 짓으로 갤러리와 화인그룹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대로 용서할 순 없죠. 이번 사건 때문에 갤러리의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갤러리의 평판에도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솔직히 말해서 정찬택이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유출한 거라면 오히려 당신을 높게 샀을 거예요. 하지만 그저 돈 때문에 회사의 기밀 서류를 팔아넘겼죠.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왜 정찬택 같은 범죄자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냥 아픈 아내가 있는 것뿐이잖아요. 같은 범죄자인데 왜 그 자식이 앞길만 창창한 거죠? 저는요, 왜 전 감옥에서 썩어야 하냐고요? 당신들 같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는 걸 즐기죠. 굴림이요?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난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맨일 뿐이거든요. 정찬택의 재능은 내게 큰 이윤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고요. 당신은 내게 뭘 줄 수 있죠? 아, 증거를 줄 수 있겠네요. 사실 CCTV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금방 당신 입으로 인정했으니 상관없겠네요. 엄 반장님, 진어택이 뭐라고 하던가요? 임재영의 지시를 받고 정찬택의 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건 확실합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고 임재영이 그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어요. 네, 전에 화인예술 펀드에서 근무할 때 화인의 라이벌 기업에 기밀을 유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별다른 파장이 없었어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증거가 없어서 빠져나갔죠. 맞습니다. 갤러리 CCTV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임지영이 CCTV를 처리할 사람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답니다. 진어택이 게시글을 올린 계정, IP 주소 등도 임지영이 직접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봤을 때 임지영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댓글 알바를 풀고 IP 주소를 은폐하고 수리 직원을 매수해 증거를 없애는 일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임지영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유신우 씨 인성이 바닥이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러게요. 임재영의 배후에도 누가 있다는 거죠. 진어택의 진술에 따르면 임재영은 아직 미림시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일전에 통화하던 중 배달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림시 어경과 말투였다고 해요. 아무튼 범인을 잡는 일은 이제 경찰에 맡겨주세요. 이렇게까지 끈질길 줄은 몰랐어요. 저요, 유신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주방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저 혼자 주방에서 밥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본부장님을 찾은 건 뉴서밋 프로젝트에서 나가고 갤러리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본부장님의 보호를 받으면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계약할 때 전과를 숨긴 사실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뉴서밋 프로젝트와 갤러리의 평판에 누를 끼칠 수는 없어요. 갤러리는 무엇보다도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네티즌들의 표적은 저예요. 정찬택 씨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죠. 인터넷에서 본부장님을 비난하는 글들을 봤어요. 본부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전 본부장님을 해치는 비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본부장님, 제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좌절을 겪는 건 화가에게 그다지 나쁜 경험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영감과 방향을 찾게 될지. 알겠어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날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술에 대해서만은 난 아직도 환상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술이 내 마지막 도피처이길 바라며 가끔은 이기적이고 감성적인 선택을 하고 싶기도 하죠. 내 예술의 길은 끝났지만 정찬택이 다시 붓을 드는 걸 보면서 내 꿈이 계속된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의 희망이 다시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깨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됐어요. 여기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것보단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는 게 좋겠어요. 정찬택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여론의 화살바지가 되는 걸 지켜만 볼 순 없으니까요. 법조계 지인들을 찾아가 네티즌들이 커뮤니티에서 정은택의 일상을 방해하는 걸 막아봐야죠. 정찬택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법의 처벌을 받을 일이에요. 페인트칠로 욕설을 도배하고 창문을 깨는 행위는 무슨 이유를 대든 옳지 않아요. 누나, 정찬택처럼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나쁜 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은 정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 나갔기를 요구할 순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급히 이사회를 여신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유 본부장님,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제트의 그림을 전시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가가 불안했는데 범죄자와 계약하는 바람에 급락했어요. 그 일은 이미 해결됐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한 화가는 자신의 전과를 숨겼고 갤러리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해약한 상태고요. 또한 여러 차례 회사의 영업 기밀을 누설한 직원은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화인이 엮이지 않게 매스컴 쪽에 손을 써주세요. 갤러리 측의 실책은 유 본부장님의 사적인 일이니까요. 오이사,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서 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유 본부장은 화인의 본부장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본부장의 평판에 영향이 갈 겁니다. 유 본부장님, 앞으로는 홍보팀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대중들에게 박힌 이미지를 바꾸셔야죠. 본부장이 망나니 재벌 2세인 건 화인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득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대로 두고 보자고요. 유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아버님을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까요. 유 본부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갤러리에서 명화를 표절한 전과가 있는 화가와 계약한 건 명백한 제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를 믿어주셨던 수집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화인의 주가가 낙관적이지 않네요. 그러게요. 온통 팔았네요. 화인은 예술 펀드와 꽤 유명한 뉴서미 프로젝트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갤러리를 여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그쪽 업계 시황이 그리 좋진 않잖아요. 썩 이상적인 투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갤러리를 여는 건 제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유화를 전공하기도 했고 제 작품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아 연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끗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좋아요. 컷. 이번 신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어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만 좀 놀려요. 유 본부장님,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쉽네요. 정찬택 씨에 대한 일을 좀 더 묻고 싶었는데요. 정찬택 씨요? 네, 이력으로만 보면 유 본부장님보다 정찬택 씨 쪽이 더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 유년 시절엔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니 믿기지가 않아서요. 정찬택 씨는 아마 집에 병구가 생긴 게 아닐까요? 구체적인 사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유 본부장님, 정찬택 씨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해요. 하지만 당사자의 허락 없이 연락처를 드리는 건 곤란합니다. 이메일 주소라도 괜찮아요.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저 기자는 발언이 거친 편이지만 직업 윤리가 아주 투철해요. 편파적인 기사는 쓰지 않을 거예요. 네티즌들이 본 건 이번 사건의 주모자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일 뿐이에요. 정찬택에게 유리한 정보는 다 은폐됐겠죠.
하지만 저 기자는 업계에서 소문난 괴짜거든요. 기사가 반려당하지 않는 한 사실대로 보도될 거예요. 난 저 기자의 기사가 반려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고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나쁜 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그 답은 네티즌들한테 맡기죠. 여론이 또 바뀐 거 알아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장 혐오했던 부류가 되다. 정찬택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휴, 정찬택은 좋은 남편이네요. 자신이 아플 때 누군가 평생 곁에 있어주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가슴 아픈 사연이어도 범죄의 핑계가 되진 않죠. 이거 봐요. 감성팔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뒷배가 대단해서 기자를 매수해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벌써 2주나 지났잖아요. 하루에도 이슈가 여러 건 터지는 게 인터넷인데 지금까지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유신우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 최근 은한 인터뷰는 칭찬 일색이었잖아요. 전 유신우 씨 괜찮던데요? 일단 잘생겼고 노력파잖아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들떠 있어요? 내가 전화해서 그런가? 네, 홍보팀이 예상외로 끈질겨서 솔직히 좀 후회했어요. 참, 주말에 열리는 청년 예술 박람회에 우리 갤러리도 참가해요. 와서 볼래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정찬택 일이 터져서 깜빡했어요. 아 참,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심이사님이 갤러리 협회 쪽에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쪽에서 입회 신청을 다시 검토해보겠대요. 그러니까요. 힘들게 인터뷰한 보람이 있어요. 오후의 기억이란 작품 정말 멋지네. 근데 왜 사인이 없지? 이상하네?
색채 조합이 깔끔하고 기법이 섬세해요. 다른 작품들과는 아예 수준이 다르네요. 이 아티스트 유 본부장님 갤러리랑 이미 계약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희 갤러리와 전속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과 다른 계약을 체결해서 작품 대부분은 저희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이분 말고도 최근 몇 년간 저희와 협업 중인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통해서 저희 갤러리의 자질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유 본부장님 갤러리의 작품들은 다른 갤러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하지만 이렇게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지금까지 무명이라니 갤러리의 홍보 능력이 다소 걱정되네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전문적인 개인 매니저가 아티스트의 관리와 홍보를 담당합니다. 지금은 갤러리 설립 초기이고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많다 보니 아직 유명하긴 힘들죠. 조금만 지켜보시면 곧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이분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세요. 저희 갤러리의 법률 자문이시죠. 이분은 갤러리 협회의 어미사님이세요. 파릇파릇한 팀이군요. 어리다고 갤러리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갤러리의 작품들을 직접 보면 아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침 여유가 있으니 바로 유 본부장님 갤러리로 가보죠. 네. 이따 가실 때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유 본부장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술품 감정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갤러리의 직원들도 프로페셔널하고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저희 갤러리의 직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입사합니다. 이 업계에서 꽤 많은 갤러리가 판매 및 홍보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갤러리의 지위를 높이려면 판매하는 예술품의 수량과 가치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입소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갤러리는 수집가들에게 제안 및 가치 평가를 제공하는 전담 임원을 배치했습니다. 유 본부장님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갤러리는 아직 예술품 시장에서 지위가 저평가되고 있죠. 갤러리를 단지 판매 플랫폼으로만 이용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네, 수집가들의 신뢰를 얻고 아티스트들의 의지가 되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길이 갤러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짜고짜 방금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아티스트의 실력으로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갤러리의 인력으로 자질을 증명하고 감성적인 면을 드러내는 거. 자신의 실력을 뽐내면서도 유치하지 않았어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쓴 격이죠? 결국 이렇게 간파당했지만요. 솔직히 설득당하긴 했습니다. 유 본부장님의 갤러리는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잠재력이 있어요. 유 본부장님은 저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입회 신청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고 갤러리를 참관하러 오지 않았던 건 본부장님의 업계 평판 때문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론 쪽의 문제는 신경 쓰겠습니다. 예전엔 철이 없어서 여론의 힘이 무섭다는 걸 몰랐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번 사건으로 깨닫게 됐어요.
이제 갓 20이 된 젊은이니 실수할 수도 있죠. 오늘 상황은 이사회에 객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입회 신청을 다시 검토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내 멋진 모습에 반했죠? 누나? 왜 그렇게 넋놓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누나는 화내는 모습도 귀여운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안 놀릴게요. 그럼 이제 사건도 일단락된 거죠? 이제 좀 놀아볼까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다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 순 없잖아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능력이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밖의 일은 포기하라고 가르쳐요. 적이 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해도 난 평소처럼 지낼 수 있어요. 가요. 표정 좀 풀고요. 근사한 곳에 갈 거니까요. 가보면 알아요. 가끔 음악 들으러 와요. 오래된 노래예요. 지금 노래를 부르는 저분이 옛날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아버지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고요. 예전에 물었었죠? 왜 내 평판에 신경 쓰지 않냐고요. 사실 떠도는 유언비어에 신경 쓰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난 형이 돌아오면 화인에서 물러나서 다시 그림을 시작할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의 평판에 각별히 신경 써왔어요. 회사에서의 명망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우린 절대 회사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을 거지만 어릴 적부터 나와 형 사이를 억측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화인그룹의 후계자 쟁탈전이 벌어질 거란 그 억측들이 싫었어요. 이렇게까지 망나니 컨셉을 유지했는데도 끈질기게 달라붙을 줄은 몰랐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홍보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 평판을 신경 쓰기로 한 거예요. 망나니 컨셉을 유지한다고 해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계속 철부지 재벌 2세 이미지를 고수하면 오히려 뒤통수를 때릴 빌미를 주는 거니까요.
아저씨 말이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예술 쪽에 투자하긴 일러요. 일단 화인 내부의 일을 해결해 화인에서의 내 명성을 굳건히 다져야 해요. 혼자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꿈을 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겠죠. 예전엔 곁에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시리에 빠지니까 다들 떠나더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약속할 땐 진심이었어도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긴 힘들죠. 적어도 지금까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드디어 날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네요. 이제 슬플 때도 혼자가 아니겠죠? 누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맞아, 누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줄 거야? 긍정의 침묵이라 받아들일게. 누나, 나중에 무릎기 없기. 뭘 생각하고 있니?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위씨 아저씨는 별말 없던데요? 내가 안 오면 이사회 쪽이 난리가 날 것 같다구나. 그건 그래요. 이사회 쪽에서 절 못마땅해 하는 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일은 떠맡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됐다, 그만두거라. 전에 회사를 인수해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게 누구였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비가 네 능력을 모를까? 네가 뭘 하든 널 지지할 거라고 이사회에 경고하러 왔어. 뭐든 도전해보거라. 이 아비는 영원히 네 편이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다 컸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형 뒤에 숨으려 했던 그 꼬맹이가 아니라고요. 서이사가 그러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뭐라고요? 아니야? 허실에 여자를 데려간 적은 없잖아. 게다가 그림을 직접 가르쳤다며? 아버지, 다 아시면서 놀리지 마세요. 많이 좋아하는 거냐? 네, 많이 좋아해요. 사귀는 사이야? 네? 거기까진 아직... 사랑은 선착순이 아니란다.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해. 우물쭈물하는 건
내 아들답지 않구나. 왕년에 내가 네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쟁취했는지 네 형 네 쪽은 어때? 아직이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없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죄송해요, 아버지. 전 네 형을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그래도 삶을 소홀히 할 순 없지. 너흰 내겐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야. 네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도 네 형의 행방을 알아보마.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됐다.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 쉬렴. 여보세요, 시온 씨? 최근 이사들의 움직임을 조사해줘요. 이사들 사이의 교류나 거래 쪽도요. 최대한 빨리요.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으니 두고 보자고.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